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한 65,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완연하게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기울기는 한풀 꺾였고 옆으로 지금 살짝 눕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평상시랑 그렇게 다른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름 의미 있는 날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B그룹이 G3 BNT를 인수를 했습니다. 넥사가 주도해서 이렇게 13개 개인이 4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보면 넥사가 150억, LB가 50억, LG가 50억, 코르키 많이 보셨죠? 50억, 엘셀 10억, 그다음에 새로 만든 HLB 인베스트먼트 진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거 10억, 등등등등, 여기 10억, 10억, 5억, 10억 해서 총 4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넥사가 주도를 해서 여기 4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최대 주주는 넥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G3 BNT예요.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실탄을 어디에 쓸까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장 큰 예상치는 원래는 나노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것이다, 내지는 아니면 나노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백신과 관련된 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금의 사용처가 보셨다시피 좀 전에 보셨지만 밝혀졌어요. G3 BNT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백신 유통의 활로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기사 내용을 살펴볼 건데, 국내 백신 유통의 활로를 일단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노젠 지분 추가 취득이었다면 훨씬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일단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듯 하고요. 대신 나노코박스 백신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판권을 현재 MOU 수준이지만 결국 백신이 승인이 된다면, 베트남에서 승인이 되고 WHO에서 승인이 된다면 정식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왜? 나노코박스 국내 판권을 염두에 두고 G3를 인수를 해왔으니까 이제 조만간 빛을 보겠구나 라고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오케이, 백신 유통을 위한 것도 알겠고, 글로벌 항암신약회사,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것도 알겠는데, 제발 하나하나씩 성과 좀 내면서 가자. 뭐가 급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 출장도 다녀왔다면 자료도 구비되었을 텐데 NDA 신청하고 회사를 인수하면 될 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과시적인 성과보다는 식구만 늘려가느냐, 이젠 제발 성과부터 좀 내자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216 동기를 선택했느냐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날 216 때 기사를 갖고 오면 2019년 FDA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 자주심 심의가 열렸고 이제 증선이 결정만 남았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2월 16일 날 LB가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기사 잘 아시죠? 조땡땡 이땡땡 기자가 같이 쓴 건데, 그때 G3 BNT 같은 경우도 요 한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키로 의결을 하고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당시 때 216 때 LB랑 G3가 동시에 하한가를 갔었는데, 이거 지금 와서 보니까 기자들이 이미 냄새를 맡고 이렇게 일부러 고의성으로 기사를 낸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식구 좀 늘리고 제발 하나씩 성과부터 내자 란 분도 계십니다. 오늘만의 평가는 우리 주주 각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각자 내리시는 게 맞고요. 오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와 비슷한 그렇게 특이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오늘 재차 요게 또 상승으로 만들어줬다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주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쉬운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백신은 이제 곧 출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G3 비엔트를 인수를 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코로나 백신 유통을 위해서 인수를 했고, 두 번째, 신약 파이프라인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G3 비엔트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콜드체인 백신 유통 사업하는 G3 비엔트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백신 유통을 이제 뚫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겠습니다. 그래서 넥사 주도로 LB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죠? 그래서 LB그룹이 백신 냉장 유통 시설을 갖춘 G3 비엔트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이어서 두 번째 백신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을 했다. 오늘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넥사 그리고 LB그룹의 13위는 약 400억 규모의 G3 비엔트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G3 비엔티 최대 주주는 G3 홀딩스에서 넥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G3를 인수한 첫 번째 이유는 국내 백신 유통의 활로를 선제적으로 일단 확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G3 비엔트는 보시면 2018년도에 백신 유통 전문회사 YS팜을 인수를 해서 백신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고,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유통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SK 바사와 91억 규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 관리 위탁 계약을 맺는 등, 그래서 SK 바사의 아스트라제네카 유통 관리 위탁 계약, 그리고 얀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서 다수 백신에 대한 국내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규모를 보니까 백신 유통 사업 부분의 매출은 약 32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건데, 이는 작년 전체 매출 430억 원의 약 74%를 차지해서 이 유통 사업이 회사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인수한 주된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오늘 아까 보셨지만 넥사뿐만 아니라 LB, LJ, 엘셀, HLB, 인베스트 등 그룹사 6개 법인이 이번 인수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사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LB, 나노젠, 넥사, G3를 통한 백신 사업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사인 나노젠, 그리고 나노코박스의 권리를 인수한 LB, 나노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넥사, 그리고 유통망을 보유한 G3 비엔티 플러스 엘생도 있겠고 LJ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 단디도 있겠고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나노젠은 일단 주말 뉴스를 보면 15일 이전에 보안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일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무게추가 LB는 좌항암 우 백신인데, 물론 이제 항암도 좀 이따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무게추는 백신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백신과 한번 연관을 시켜봐야 되겠고, 그럼 가장 일단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정부가 질질 시간을 좀 끄는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여타 국가한테는 좀 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자국 백신한테는 엄격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중국 백신 하야트박스, 이것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얀센, 모노자, 화이자, 시노팜, 하야트박스 등 총 7종류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학적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베트남은 자국 백신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기준에 딱 맞아야 되는데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추측을 해보자면 그냥 추측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국 백신 승인을 받으면요, WHO를 통해서든 아니면 국가별 계약을 통해서든 백신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이 백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인데 지금 나노젠 생산 시설을 보면 현재는 월 800만 회 분, 그리고
월 1000만 회분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9월까지 생산량을 약 3000만에서 5000만 회분으로 일단 늘리겠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 인구를 약 1억 명이라고 보고 지금 나노젠 생산 시설을 보면 1억 명엔 좀 모자르죠. 뭐 현재는 월 1000만 명 정도가 가능한 거니까 이제 9월이 지나면 약 뭐 3000에서 5000만 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이죠. 빠른 승인이 중요하겠는데 그들 입장, 베트남 입장을 보면은 어차피 생산 시설이 완벽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긴급 승인이 난다면 자국 국민들은 생각을 할 때 승인이 났으니까 나는 이제 곧장 백신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산 시설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만약에 승인부터 해주고 약이 없으면 또 여론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곧장 긴급 승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시간에 국제적으로 융통된 유수의 백신도 좀 수혈도 하고 그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축치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조만간 나올 거는 같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 백신 부분 말고도 신약 개발 분야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트리비엔트는 현재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요걸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미국의 자회사 오블라토를 통해서 GBM 치료제를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요 파이프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 또 이런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제 눈에 좀 보이는 거는 요 GBM 치료제네요. 우리 이뮤노믹도 GBM 치료제 이제 임상 이상이 조만간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약 17년 동안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고 현재 뭐 임상 치료만 본다면 뭐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조단위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단위 시장에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할 걸로 현재 예상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GBM도 교모세포종 GBM 요거 협력을 위해서 또 지트리를 인수를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사실 이번에 넥사가 주도를 했잖아요. 보면은 이뮤노믹 인수할 때 보면은 넥사도 우호 지분으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넥사로 주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LB그룹 관계자는 엘레바, 이뮤노믹, 베리스모 등을 통해서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조속한 임상 그리고 신약 승인을 위해 인적, 이거 중요하죠. 인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을 진행할 걸로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신과 연계해 볼 수 있겠고요. 지트리비엔트를 인수한 이유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파이프라인, 특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GBM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뉴스로 LB는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신 그동안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엘생은 그동안 국내 백신 유통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엘생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살짝 그 상실감이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사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감이 있고 해서 일단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네요. 엘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엘생도 이제 옆으로 기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좀 전에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지트리비엔트를 인수하게 됐는데 일단 주가만 놓고 보면 일단 강보합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넥사는 오늘 공시로 백신 유통망이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단계에 관한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 증강제 얘기인데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핵심 기술은 면역 증강제예요. 노바백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요. 이제 SK 바사에서 생산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 뭐 좀 전에도 살펴본 거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은 9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그래서 나노젠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15일 이전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걸 좀 전에 살펴봤죠. 근데 이 신청서가 임상에 대한 보완 자료가 아니라
의약품 유통을 위한 추가 서류인데 여기에 면역 증강제에 관심이 됩니다. 이 면역 증강제와 관한 신청서도 자료도 제출이 될지가 관심인데,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만약 면역 증강제가 단디 거라면 국내에서도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 또 만약에 단디 바이오의 면역 증강제가 들어갔다면 분명히 인식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지트리는 GBM 교모세포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뮤노믹 GBM 이제 조만간일 걸로 보여지는데 넥사도 우호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요 어떤 시너지가 낼지에 따라 넥사도 한번 주가에 영향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넥사도 그렇고 LG도 마찬가지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생산은 LG일 거라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 LG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LG도 그렇고 넥사도 그렇고 요거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에요. LG도 요거 돌파하는지 관건, 넥사 역시 요 바로 35,0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으려면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LB랑 L생은 옆으로 일단 기간 조정 중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LB가 짧은 조정을 마치면 요 다시 장악 패턴이 나와서 곧장 이어지는지, 그리고 L생 같은 경우도 곧장 요거를 장악하고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지가 기술적으로 보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넥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 넥사 최대 지주는 진회장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LB 관련주로 넥사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LB가 글로벌 판권 가져올 거니까 같은 호재로 다 같이 LB 관련주에 작용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관련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리보세라닙 이번 주에 세계 폐암학회도 마무리가 되고요. 곧장 이제 16일부터 에스모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초록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NK맥스도 한번 보시면요. 이름이 NK잖아요.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세포 치료제, NK 세포. 최근 급등을 해줬어요. 요 NK 세포 때문에 급등을 해줬는데, 우리 LB도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카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식도 오늘 있었습니다. 주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리보세라님 그리고 카티가 세포 항암제 찰떡궁합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뭐 원문만 간단하게 보시면 延长生存达17个月12年兼职实体瘤新型CAR-T联合疗法治疗卵巢癌带来惊喜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니까 12년 동안에 이렇게 노력 끝에 고용암 생존 기간을 17개월로 연장시켰더라. 새로운 신기술 카티 병용으로 신기술 카티 치료법으로 난소암을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글쎄 주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리보도 1세대 항암제가 있죠. 화학 항암제 아필리아가 있고요. 이것도 사실 나올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력입니다.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있고요. 3세대 항암제 이뮤노믹의 유나이트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4세대 항암제 이제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세포 치료제를 3세대 치료제라고 보기도 하고 4세대 치료제로 보기로 하는데, 3세대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 2, 3, 4세대 면역 항암제랑 구분하기 위해서 세포 치료제를 4세대 항암제에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다들 아필리아, 리보세라닙, 이뮤노믹,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카티까지 다 굵직굵직한 거고, 성과를 낸다면 분명히 LB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노코박스의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을 내놨어요. 이제 9월 달에 FDA에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거고 22년도까지 20억 도주를 제공을 할 거다. 뉴스를 쭉 읽어 보시면 노바백스는 이미 22년 하반기와 23년 초에 대한 이제 용량 조달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럽의 2억 도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일본에도 다케다. 요게 좀 아쉬운데, 만약 일본 다케다랑 에로가 됐다면 이번 나노코박스도 이쪽으로 갈 뻔했는데 요건 좀 아쉬워. 어쨌든 일본에도 약 1억 5천만 도즈 등등등. 그리고 이제 다가 백신이 핵심이긴 합니다. 코로나랑 독감까지 함께 잡는 다가 백신이 핵심이긴 하는데, 또 부스터도 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나왔던 노바백스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일단
코박스에 1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SK바사가 노바백스 백신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사실 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 보면은 면역 증강제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특허를 갖고 있어서 기술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까지 그때 어크 노바백스 CEO죠. CEO를 청와대에 뭐까지 불러서 이렇게 뭐 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면역 증강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디 거라면 분명히 국내에서도 인식이 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나노젠이 엘비한테 줬던 이유는 요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셨지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매 전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LB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 전략이 두리뭉실하게 나왔죠. 첫 번째, 직접 각 국가별 식약처 승인을 통해 판매하는 루트도 있겠지만, 일단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구체적인 청사진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살펴보셨지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이미 코박스랑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단백질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 보관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많이 있으니까 제3세계 국가에 노바백스가 백신이 공급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여기 코박스의 11억 회분까지 하면은 LB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LB는 좀 전에도 봤지만 일단 코박스를 통한 거가 주인 것 같습니다. WHO 승인이 날 경우.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를 안 했죠. 대신 오늘 그 중에 가장 조그만 거 하나만 보여준 것 같아요. 국내 유통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G3 BNT를 통해서 오늘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갈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줬으니까 더 구체적인 거 보여주고 또 성과를 내길. 그래서 리보스라닙도 그렇고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이민요믹이 되겠죠. GBM 그리고 4세대 이제 세포치료제까지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서 LB의 비상,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